정홍원 국무총리가 그대로 총리직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청와대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정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가 개조를 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국정 공백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하고 새 총리 지명자를 지명했을 때 다시 인사청문 과정을 거쳐야 되는 이런 것의 현실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감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이동우 정치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상했었던 결정입니까? 사실 예상을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근데 다만 지난 화요일 날 국무회의를 정홍원 총리가 주재를 했거든요. 원래 대통령이 주재하기로 했었는데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를 했기 때문에 뭔가 좀 낌새 좀 이상하다, 뭐 그런 분위기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대희 전 대법관에 이어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까지 두 번 낙마 사태를 거치면서 아무래도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에 대한 부담이 컸던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 윤전 홍보수석이 밝혔듯이 국정 공백과 국론 분열이 매우 커서 고심 끝에 유임시켰다,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회 부담이 상당히 컸던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고, 그다음에 청문회를 또 거치다 보면 또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국정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우려해서 뭐 일종의 고육주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안대희 후보자가 전관예우 논란으로 또 낙마를 했고요. 그다음에 문창극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친일사관 논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들 때문에 청문회도 못 해보고 이제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현재의 어떤 청문회 시스템을 봤을 때 좀 적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뭐 그런 부분도 많이 작용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국회에서 취재하고 있는 박순표 기자도 연결됐습니다. 자, 박 기자한테도 좀 현장의 분석 물어보겠습니다. 자, 현장에서는 지금 오늘 유임 결정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일단 인사청문회를 담당해야 되는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문창국 후보자 낙마 사태 과정에서 새누리당에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초선 의원들 5명 집단 반발한 적도 있었고, 또 유력 당권주자인 서청원 의원이 반발을 한 적도 있었고, 또 이외 중지된과 많은 당권주자들이 문창국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사를 직감정적으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 과정 중에 문창국 후보자가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때문에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만, 다만 어제 이완구 원내대표가 청와대 회동을 통해서 상당 부분 의견을 조율한 것 아니겠느냐, 뭐 이런 정도의 의견은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원내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당장 새로운 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담은 상당히 들었다, 뭐 이런 반응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국정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잘된 결정이다, 이런 반응도 일부에서는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홍원 총리의 유임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은 없고, 그동안 인사 시스템의 개혁 등을 꾸준히 요구해왔던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반응을 곧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야당의 반응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올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올까요? 글쎄, 일단 정홍원 국무총리가 아시다시피 지난 세월호 참사 12일째죠. 4월 27일 날 세월호 참사에 책임지고 물러났고, 그 이후에 안대희 후보자 그리고 또 문창국 후보자, 이 두 후보의 낙마 사태를 거치면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시한부 총리의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때문에 그러나 국정 운영의 공백이 워낙 크고 또 국론 분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유임 결정을 내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이 사실 어떤 반응을 내놓을까 하는 부분은 다만 가늠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당분간 책임 총리를 성실히 수행해오지 못한 정홍원 총리에 대해서 일부 비판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은 해보게 됩니다. 아까 이완구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어제 모종의 협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누구하고 언제 협의를 한 건가요? 어제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 순방 이후에 고심을 거듭하다가 문창국 후보자가 사퇴를 했고, 또 원내 지도부와 함께 긴급 어제 50분 정도 회동을 했습니다. 이 과정 중에 차기 총리자와 관련된 얘기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 과정 중에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가 좀 오가지 않았겠느냐, 이런 예측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잠시 뒤에 이동우 부장께도 좀 여쭤보겠고요. 정치인 총리 카드가 계속해서 거론됐었는데, 자 먼저 그럼 이 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정치인 총리 김문수 지사를 비롯해서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그 카드를 쓰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에서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담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제일 많이 거론된 게 이제 김문수 경기지사가 거론이 많이 되는데요.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그 기자회견에서도 본인 다음 대선에 반드시 출마하겠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음 대선 주자를 그 총리를 기용하는 데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있다. 그런 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완구 원내대표를 총리로 징발해서 쓰자. 그런 얘기도 많았었습니다. 근데 현직 그 여당 원내대표를 총리로 쓰는 것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크죠. 그건 뽑힌 지 한 달여밖에 안 됐고요. 그렇습니다. 투표로. 그리고 다른 정치인들도 거론됐습니다만 워낙 그 검증의 벽이 높기 때문에 본인들이 고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재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위장전입이라든지 병역 문제라든지 이런 걸리는 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치인 출신들을 기용하는데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당 반응이 나왔는데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문창극 후보자 사퇴 이틀 만에 나온 발표인데 조금 생각보다 이르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러게요. 그렇습니까? 생각보다 그 청와대 고심이 좀 깊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 이번 주 후반 정도에 발표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대통령이 아무래도 이제 국정 공백이나 이제 국론 분열을 더 이상 방치하기는 어렵다. 일종의 차선책으로 정원 총리 유임을 결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풀이가 됩니다. 어쨌건 대통령과 여권이 현재 위기 국면에 몰리고 있고 좀 수세에 몰리고 있는데, 이런 것을 오래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판단도 있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당장 이제 아시다시피 730 재보선이 있습니다. 현재 14곳이고 오늘 중에 이제 2군데가 더 추가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16곳에서 그 730 재보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되면 730 재보선이 사실상 미니 총선이 됩니다. 그리고 730 재보선을 통해서 새누리당이 과반수를 점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730 재보선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면 빨리 국정을 안정시켜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원 총리 유임을 결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물론 야당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원 총리가 책임 총리제로서는 적절치 않은 거 아니냐, 이런 반발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지금까지 책임 총리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공격은 있겠지만 그런 공격은 감수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박순표 기자, 여당 반응 나온 것 같은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당의 반응이 내놨습니다. 이런 반응을 내놨군요.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고요. 이런 반응들은 윤대현 후보석의 발표 내용에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윤대현 후보석의 발표 내용을 잠시 살펴드리면, 국정 과제가 산적하고 여러 문제로 인해서 국정 공백과 국론 분열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더 이상 국무총리의 공석사를 비워둘 수 없고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를 반려했다, 이렇게 표명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를 반려한 것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한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런 결정에 맞춰서 새누리당도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한 고뇌에 찬 결단으로 평가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직까지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아마 정원 총리 유임이 다소가는 의외인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정부 여당의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는 아시다시피 새로운 국무총리가 지명이 되면 최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총리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20일 정도 이내에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만은 송부 요청서를 보내는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포함한 한 달 정도 과정이 걸리게 되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한 달 정도 과정 동안에는 9개 부처, 경제부총리라든가 국정원장 같은 주요 부처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함께 이것을 처리하기는 상당히 많은 부담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때문에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부담을 덜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야당 반응 나오면 다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가 오늘
네, 총리 유임 발표하면서 예. 인사수석실, 네. 과거에 있었던 것인데 없어졌었던 것이고요. 인사수석실 부활하겠다 했는데 이 내용도 좀 정리해 주시고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인사수석실은 사실은 그 노무현 정부 때 있었죠. 네. 정찬용 인사수석이 상당히 그 당시 역할을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오늘 그 윤대현 홍보수석이 발표하면서 청와대 인사수석을 설치하고 인사비서관, 인사혁신비서관을 둬서 철저한 사전 검증과 우수한 인사의 발굴과 평가를 상설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네. 앞으로 인사수석이 인재 발굴, 검증, 관리들을 총괄하면서 인사위원회에서 실무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인사위원장을 그 김기춘 그 청와대 비서실장이 맡고요. 그다음에 그 실무는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맡게 네. 되는데 민정수석실에서 지금까지 그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인사 관련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까지 허점이 많았던 거죠. 단적인 예로 안대희 그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과다 수입 문제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로 이제 전관 법조인들로 이제 민정수석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걸 보지 못하고 그런 부분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도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인사수석실을 이제 새롭게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제 인사 검증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상설화 시켜놓으면 계속해서 인사 파일들도 거기 쌓이게 될 테고요. 예.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는 계속 검증도 해나가고 예. 인재 풀도 확보를 해놓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오면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인사 시스템 마비와 관련해서 그 뒤에 비선 라인 만만의 얘기도 확인되지 않았지만 좀 나오더라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좀 살펴주시죠. 예, 그건 뭐 확인된 건 아니고요. 네. 민주당 그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주장했던 부분인데 여기서 네. 만만회라는 거는 뭐 이재만 총무비서관, 네. 그리고 뭐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박지만 씨, 그리고 정윤회 씨라고요. 뭐 그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이제 알려진 분이 있는데 예. 그 세 분을 합쳐서 뭐 만만회라고 이렇게 박지원 전 원내대표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뭐 확인된 건 아니고 이제 야당의 일방적인 주장인데요. 근데 그만큼 이제 대통령이 어떤 그 인사를 할 때 어떤 공식 시스템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 찍어서 네. 이 사람을 한번 좀 한번 검증을 해봐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서 그 부분을 이제 철저하게 검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실제로 지금까지 이제 야당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제기했고 심지어 이제 여당 일부에서도 이제 비주류 쪽에서는 대통령이 그 인사를 할 때 어떤 그 공식 시스템보다는 이런 비선 시스템을 좀 일부 좀 활용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네. 예. 이런 부분은 확인된 건 아니고요. 예. 앞으로 좀 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예.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마도 이 인사수석실을 신설하겠다는 것이 그런 것에 대한 예. 공식적인 성격을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대응 차원이기도 한 것 같고요. 예. 자, 야당 반응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야당 반응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청와대를 연결해서요. 박기영 기자에게 다시 한번 오늘 발표 내용 정리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나오십시오.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오늘 발표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박근혜 대통령은 고심 끝에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윤대현 홍보수석이 조금 전 브리핑한 내용입니다. 세월호 이후에 국정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청문회 과정에 노출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국론 분열이 현재 심각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고심 끝에 정홍원 총리의 사의를 반려하고 국무총리로서 계속 헌신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청문회를 통해 새 내각이 구성되고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 정 총리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가 함께 경제혁신과 국가개조 작업을 강력하게 추진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두 후보자의 사태를 겪으면서 인사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인사수석실을 신설하고 인사비서관과 인사혁신비서관을 둬 철저한 사전검증과 발굴평가를 상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문창극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뒤 이틀 만에 정홍원 총리의 유임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안대희 후보자에 이어 문창극 후보자까지 낙마하면서 후임 총리 인선에 고심을 거듭해 왔는데요. 무엇보다 더 이상의 국정 공백을 방치해둘 수 없었다는 게 가장 크게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새로 지명될 총리 후보의 인사청문회 등의 기간을 감안했을 때 국정 공백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임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 총리가 오랫동안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이미 국정과제 등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총리 후보 대상자들이 가족 등의 만류로 고사를 거듭하면서 후보를 찾기가 어려웠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박기환입니다. 네, 이번엔 야당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청와대 정홍원 국무총리를 유임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 세월호 참사 뒤에 변화에 걸맞는 인물이 아니다. 과연 변화를 이끌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라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회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순표 기자. 네, 국회입니다. 다시. 네, 다시 정리해 주시죠. 네, 유경숙 대변인이 구두 논평을 내놨습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에 걸맞는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비판을 했습니다. 정 총리는 세월호 이후에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 자격이 없다며 스스로 물러난 인물이다. 그런 인물이 사람을 다시 유임시키는 것은 세월호 참사 뒤 나라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 정권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또 유 대변인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총리를 추천할 능력이 없는 정권임을 인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청와대가 인사 시스템 문제를 인정하면서 끝내 김기춘 비서실장의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개탄스럽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역시 야당의 입장에서는 정 국무총리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인물을 다시 유임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반응을 내놨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의 국가 대개조라든가 여러 가지 여권이 수행하고자 했던 큰 변화에 적합한 인물인지 의심스럽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자, 박순표 기자 계속 취재해 주시고요. 새로운 반응이나 새로운 사실이 있으면 다시 연결해 주십시오. 자, 정홍원 국무총리 1944년생 경남 하동 출신이고요. 검사 출신이고요. 자, 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정홍원 총리가 2기 내각을 이끌어서 국가 개조라는 이 과제를 잘 수행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장단점이 있을 텐데 조금 전 좀 설명했는데 자,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겠습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그 책임 총리라는 부분에서는 좀 부족할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통령하고 지금 한 1년 4개월여로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뭐 국가 개조 작업이라든지 장관들하고 호흡을 맞춰서 국정을 이끌어가는 데는 훨씬 장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책임 총리 이런 부분은 사실 대통령이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책임 총리냐 아니냐 이런 것이 사실상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해찬 총리 같은 분이 이제 대표적인 책임 총리였고, 야당에서는 대독 총리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정홍원 총리가 어느 정도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책임 총리 역할을 할 것인지, 그리고 대통령이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줄 것인지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무래도 대통령이 어렵게 이제 고육지책으로 정홍원 총리 유임을 결정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많은 권한과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순전히 정홍원 총리 본인의 어떤 의지와 능력에 따라서 향후 평가가 엇갈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처음 수습하는 과정에 총리가 현장에 갔다가 물세례도 받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현장에 꾸준히 가고 하면서 나중에는 좀 그 가족들의 마음도 얻고 했다. 그런 평가도 일정 부분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주영 그 해양수산부 장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상당한 비난에 직면했었는데 현지에서 그 세월호 유족들하고 계속 그 호흡을 하면서 접촉하고 진정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유족들이 오히려 해양수산부 장관을 유임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그 정홍원 총리 같은 경우도 이제 현지에서 그 유족들과 이렇게 접촉하면서 나름 진정성을 인정받았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그 2기 내각을 이끌어가면서도 어쨌든 그런 진정성으로 승부를 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낼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전에 있었던 윤두현 홍보수석의 총리 유임 발표 다시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들께 국가 개조를 이루고 국민 안전 시스템을 만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국정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문제들로 인해
국정 공백과 공론 분열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고심 끝에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를 반려하고 국무총리로서 사명감을 갖고 계속 헌신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앞으로 청문회를 통해 새 내각이 구성되고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홍원 총리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가 중심이 되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비롯한 국정과제와 국가개조를 강력히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의 인사 시스템에 대한 보강을 위해 청와대에 인사수석실을 신설하고 인사비서관과 인사혁신비서관을 두어 철저한 사전 검증과 우수한 인사의 발굴과 평가를 상설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인사수석이 인재 발굴과 검증, 관리 등을 총괄하며 인사위원회에서 실무 간사를 맡게 될 것입니다. 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발표 들으셨습니다.